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요양병원 인증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증 기준이라 그랬는데 인증 기준에서 12장 중에 이제 5장입니다. 여러분 환자 권리 존중과 보호에 대한 거죠. 자 여러분 5.1장부터 5.6장까지 있는데 좀 긴 것 같지만 핵심은 간단하기 때문에 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5.1은 환자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알아보는 거라 역시 이 5.1.1 조상목 1 보시면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보고 나머지는 이 규정에 있는 내용이 현장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지 직원들이 알고 있는지 구분 보시면 나머지 조사 2부터 7까지는 이제 프로세스죠. 그쵸? 등급은 자 정규 등급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상중하 점수 매긴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규정에다 어떻게 넣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지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 일단 의료법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이게 그대로 환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외래 환자 등 이렇게 의료기관에 이용하는 모든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시판 쉽게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어디겠어요? 보통 자 제가 뭘 추천하냐면 반드시 점수 받으시려면 층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그렇게 예쁘게 액자로 만드셔서 내용 다 들어가게 그쵸? 해서 게시 그러니까 부착하세요 꼭 그러면 요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입원 환자도 제가 모든 층이라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입원 병실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환자 보호자 진료 과정 참여 보시면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료인이 뭐 간호사든 의사든 환자들 설명을 하잖아요. 그쵸? 자 특히 여기 의사는 이라고 돼 있어요. 질병 치료 검사 입원 여러 가지 환자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갖다가 설명을 다 듣고 환자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료 과정에 환자를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했을 때 면회사절 여부라든가 입원 사실 확인 여부 여러분들 이거 알려주나요? 절대 알려주지 않죠. 과거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송아름 환자분 뭐 몇 호에 있나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런 거 1층 인포메이션이나 데스크에서 알려줬거든요. 그러다가 범죄 같은 것들이 있던 게 사실 과거의 사례로 몇 건 있으면서 자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 2014년에 개인정보보호법 그 이후로 환자의 사생활 보호가 아주 부각이 되면서 이제 법적으로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를 해주고 그 이외의 요구사항들 있잖아요. 면회 나는 안 할 거다. 그 다음에 입원 나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직원들끼리도 그걸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신체 노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그래서 뭐 여자 의사분들이 남자한테 하거나 뭐 남자 의사분들이 여자 환자한테 하거나 할 때 되게 조심하고 옆에 그 환자와 동성인 그 뭐 간호사 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의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지막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메인 서버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환자들이 우리 그 직원들의 전산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와, 이 환자 정보가 보인다. 요즘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환자들도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런 것들 스크린 보호 있잖아요. 뭐 요런 것들 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환자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들은 이 규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외우시면 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조사항목 2부터 7까지 보시면 좀 전에 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프로세스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우시고 인터뷰 준비하시고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자, 5.2에, 5.2 같은 경우는 취약 환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취약 환자, 먼저 규정을 조사항목 1에서 만들고, 여기 규정 안에 어차피 조사항목 2부터 8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현장에서 잘 세팅하고 외워주시면 뭐, 점수 상중하 점수 중에 잘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규정, 둘째도 규정을 여기 아래 기준에 2에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잘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5.2.1과 5.2.2 같은 경우는 5.2.3도 그렇고 다른 건 다 정규 규정인데요. 자, 조사항목 1, 2, 3은 필수 기준이에요. 필수 규정이기 때문에 하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그쵸?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특히나 잘 보셔야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필수라고 돼 있고 우리가 취약 환자를 어떻게 정하냐면 일단은 아동이나 노인, 그쵸? 그 다음에 학대를 받은 사람이나 폭력의 피해자인 성폭력, 가정폭력 같은 그런 피해자분들, 그런 분들 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정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학대, 폭력을 당한 사람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청각 언어장애인 분들 오실 수가 있잖아요. 수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뭐 이런 직원들 명단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요즘에 되게 잘 돼 있는 게 BBB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전화만 걸면 오히려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그 지정한 직원이 연차거나 뭐 휴가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 그래서 직원 교육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환자 보호자에게도 우리 이런 서비스 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학대, 폭력 피해자가 발생되면 우리가 그걸 캐치했어요. 그러면 좀 의심이 가더라도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회사업팀 같은 거 연결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거 신고 안 되면 방조, 여러 가지 우리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대, 폭력 피해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경영지 보고를 하고요. 개선 활동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우리가 개선 활동을 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는 이제 보통 PDCA나 포커스 PDCA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플랜 투 체크 액트 그래서 PDCA를 많이 사용을 하죠. PDCA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학대, 그 다음에 폭력 대응체계 예방 활동에 대해서 직원분들, 그 다음에 위탁업체도 물론 다 확인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되냐면요. 노인학대 예방, 그 다음에 학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보호 절차, 예방활동, 막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1시간 이상씩 집합교육을 하거나 요즘 인터넷까지 잘 돼 있잖아요. 수료증 같은 거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교육을 했어요. 근데 교육을 하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육이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수료증이에요. 이건 온라인이에요. 근데 오프라인 집체 교육을 했어요. 그쵸? 교육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교육 계획서, 그 다음에 교육 자료, 그 다음에 서명 자료,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 이런 것쯤은 있어야 의심받지 않으신다는 거 그렇고 꼭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 보호자에게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안내문, 꼭 게시물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 없으면 감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 편의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직접 다 보고요. 얘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 조사항목 2부터 8까지는 지금 다룬 내용들 규정에 있겠죠. 그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로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프로세스로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3으로 넘어가서 불만 및 고충 처리에 대한 거 다 정규 항목이고요. 역시 조사항목 1만 규정이니까 서류를 보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프로세스니까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사항목 1을 보시면 불만 및 고충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럼 규정 어떻게 만드시냐면 기준의 이해로 내려오셔서 불만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게시판이나 안내문을 제공하고 외래 환자는 뭐 게시판을 통해서 뭐 병동에 입원 환자는 입원 생활 안내문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요. 자, 만약에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뭐 전화 인터넷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건의함 같은 거 넣게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불만 고충 처리, 그러면 언제 회신을 주고 회신 기한 같은 것들, 뭐, 그리고 만약에 뭐 익명으로 보고된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도 다 기재를 해주시고, 그러면 개선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만 고충이 있는데 그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개선 활동도 역시 여러분 보통 여기 고충, 불만 및 고충이잖아요. 고충 처리. 이것도 개선 활동 했는지 그러니까 단 한 건이라도 증빙 자료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경영진, 그리고 이게 했는지, 반드시 모든 거는 최종 결제까지 받아야 되는, 그래야지 완벽한 서류 인정을 합니다. 그쵸? 나머지들은 여기 지금 다룬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인터뷰 현장 확인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5.4 같은 경우는 의료사회복지체계 다 정규예요. 그래서 특히 요양병원 정규입니다.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체계가 있는지 의뢰 절차를 직원들이 알고 있는지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지 가서 보거든요. 자, 그럼 직원들은 어떤 내용을 외워야 되냐면요. 서비스 의뢰 대상이라던가 의뢰 절차 이런 것들, 종류별 절차 이런 거 좀 달달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뢰 절차 있잖아요. 자, 요렇게 우리 병원만의 프로세스대로 직원들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대답만 잘해도 여기서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4에서 5.5로 넘어갑니다. 자,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 있는 거예요. 동의서 정말 중요. 왜냐면 법적인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법적 기록으로 결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 활동을 더 많이 하지 기록을 더 많이 하지 않아요. 솔직히 기록이 되게 미비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여기 이제 진료 동의서에 대한 규정 밑에 보시면 여기 미해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린 동의서 없어. 근데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조사항목 2, 3, 4에 시술이 없는 요양병원도 많고 혈액제제 사용하지 않은 요양병원도 많은데 고위험의약품은 다 있을걸요.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술 안 해. 혈액제제 없어. 그러면 조사항목 1번, 4번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만약에 혈액 사용 안 해. 미해당. 시술 동의서 확인 안 해. 시술 없어. 미해당.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의서 작성 범위, 동의서 목록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야 되냐? 진단명, 치료 왜 하는지, 꼭 해야 되는지, 방법, 내용, 의사, 이름, 후유증 부작용, 치료 전후에 환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동의권자 성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 이 중에서 여러분 하나도 안 들어가면 감점이에요, 여러분. 동의서에는 저런 항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동의권자 그래서 이제 환자가 한테 직접 설명하고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설명 및 동의를 받는 시기는 응급 상황에선 예외하고 의료행위 전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의료행위 전에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이거와 반대의 케이스가 뭐냐면 전단적 의료라고 해가지고, 의료행위 전에 동의서를 안 받는 거예요. 의료행위를 해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전단적 의료라고 하는 되게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응급 상황의 경우 다 하고 나서 설명하고 동의서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전단적 의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법이 강화되지 않았을 때는 환자들이 컴플레인하고 말고 억울하고 말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법적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시술 동의서가 위에 규정대로 있는지 혈액 제제 또는 고위험 의약품 사용 동의서 있는지 다 확인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의료기나 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 5.6.1 조항목 1이 필수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S기 때문에 스트럭처, 그러니까 서류 문서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로 조사 결과 위까지는 상중하였잖아요. 근데 유무로 점수를 매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다 뭐 웬만하면 다 되겠죠. 자, 그러면 입원실 적정 면적 병상수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규 등급인데 조항목 1만 필수예요. 그쵸? 이거 반드시 예,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 편의를 위해서 뭐 욕실이라던가 휴게실,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시설 구비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거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병원 엘리베이터라던가. 그런데 승강기 안쪽 포흡이라던가 병상 뭐 수직 이동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점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휠체어 이동 가능한지, 그 다음에 뭐, 병상 이동 가능한 공간 1.5m 이상인 거, 이런 것들 다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장에 가서 서류로 일단 구비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있는지 확인하고 점수를 주겠다. 근데 없으면 무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중하 점수는 상은 10점이고, 중은 5점이고, 하는 0점이죠. 유, 무는요, 더 심해. 유는 10점, 무는 완전 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6에서 장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무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하면 10점, 안 하면 0점이니까 꼭 하셔야 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중하 갖고 하가 필수 규정 같은 게 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이라도 받자 이러는데 이 유무가 필수 규정 여기 조사 항목 1이 필수잖아요. 무 받아요. 무 받아봐요 여러분. 그러면 의료법 어긴 거여서 아예 이 요양보호는 인증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좀 긴 내용이었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양병원 인증 기준 보면서 제12장 중에 5장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